안녕하세요, 수노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서 또 오늘 촬영을 하는데 그 DM이 많이 왔습니다. 카멜레온 어떻게 키우는지. 아, 맞아요. 카멜레온은 일단 사육장 높이가 좀 높은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크린 게이지 옆에 보면은 그 메쉬로 돼서 일단 환기가 엄청 잘 되는 제품이에요. 물로 funkfunk 나있죠? 네. 지금 3면이 메쉬로 돼서 아, 3면이 이게 여기, 접기, 그 다음에 벽면까지 다 돼 있고, 앞에는 이렇게 아크릴로 돼 있어서 환기가 엄청 잘 되는, 높이가 지금 이게 90cm일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육장입니다. 이 카멜레온은 바스킹 정도 해줘야 되고, 바스킹존? 바스킹이라 하면 이제 빛을 쐬준다. 아, 온도를 좀 높게 해줘야 돼요. 아, 높은 온도에 사는 친구들인가 봐요? 그렇게 고온종은 아닌데 그래도 따뜻함을 요하긴 합니다. 저온종까지는 아니에요 또 얘네는. 근데 위에 여론 같은 게 네, 있네요. 여론 같은 거 있었고 UVB도 꼭 해주셔야 돼요. 아, UV 등이라는 거는 UVB라 하면 또 이제 태양을 대신해서 이제 전구가 UVB UV 등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원도 있어야 되니까 전구가 2개 필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아, 이제 2개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요런 보통 스크린 케이지 사육장을 보면 메쉬여서 얘는 이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얘네는 물이 이게 똑똑 떨어지는 걸 이제 핥아먹는 이 드리퍼라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만들어주는 건 좀 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맺힌 물을 먹고 똑똑 떨어지는 물을 잘 먹는다 그래서 이제 위에 수도꼭지 같은 거 그냥 톡톡 떨어지게 요런 제품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위에 사육장 같은 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정도도 있는데 이것이 또 이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오, 물이 쫄쫄쫄 흐르네요. 아. 네. 거기 이제 깨끗한 물을 넣어서 모터로 순을 시켜서 여기 잎에 물이 맺혀서 얘네 물을 먹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 요 제품을 쓰고 나서 분무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도 카멜레온은 이파리에 붙어있는 물, 이슬같이 맺힌 것만 먹는다. 바닥에 맞습니다. 떨어진 물은 안 먹는다고 해서 안에다가 따로 엄청 큰 이런 화분 같은 거 네. 이렇게 세워놓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엄청 좋아졌네요. 저런 자동급수기가 나와서. 역시 이 장비의 도움을 빌려서 아이들 좀 건강하게 키우면 됩니다. 지금 식물이 지금 카멜레온이 들어가면서 또 다 밟아서 다시 죽어서 이 식물은 죽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뭐 홍콩 야자나 뭐 이런 강한 식물들이 있어요. 뭐 그걸 넣으시면 좀 이파리가 좀 강하게 좀 견디긴 하는데 제가 조금 약한 식물을 넣다 보니까 얘가 지금 밟으면서 다 죽어서 지금 화분을 좀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저기 있던 자리가 화분이 있던 자리인데 애들이 밟아서 죽었어요. 죽었어. 어쩔 수 없다 근데.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식물은 얘는 이제 부분 탈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남긴 남아요. 카멜레온은 원래 그래요. 여기는 또 다른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아까 그 친구랑. 이 친구 이제 암컷 베이드 카멜레온인데 오늘 이 카메라 영상을 담는 이유 지금 이 경사를 찍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네. 쌀알같이 뭔가 뻥튀기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 암컷이 카멜레온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저렇게 색깔이 검게 변해요. 원래는 수컷이랑 차이가 별로 없죠. 색깔이. 맞습니다. 보통 저런 색깔을 띠게 되는데 원래는 이런 초록빛을 엄청 예쁜 초록빛을 딱 띠거든요. 임신을 한 암컷은 확연히 수컷이랑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쌍을 키우시더라도 분리 사육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단독 사육으로. 네. 암컷이 이렇게 까맣게 되면 아 얘네들이 이제 산란을 할 시기가 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신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사육장 안에 높이를 이렇게. 보면 네.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지금 이게 한 25cm 정도. 25cm 정도는 될 네. 거예요. 그 정도 깊이감 정도는 해줘야지 얘네가 산란을 하는데 좀 용이해요. 이 산란장을 세팅할 때는 높이가 높은 권장은 거의 30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높이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에 담긴 거는 코코피트나 에코버스를 촉촉하게 적셔서 꽉 짜준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촉촉한 수분감은 있으나 손을 짰을 때 물은 안 흘러져. 요 정도 수분감을 약간 뭉칠 정도 꽉 네. 찼을 때 네. 뭉치기는 하는 느낌으로. 뭉치긴 하는데 만지면 촉촉한데 물은 흐르지 않을 정도의 수분감을 머물게 해서 코코피트나 에코버스를 이렇게 산란장에 높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높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얘네는 좀 땅속 깊이 들어가서 좀 산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재가 너무 얇으면 그 산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 깊이 파는데도 제일 밑에다가 아 놨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캔들링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 캔들링 하는 법도 이제 같이 보면서, 캔들링 하는 거는 이제 이 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확인하는 것도 캔들링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살살 잘 파야 돼요. 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카멜레온이 알을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보통 알을 많이 나는 개체일수록 수명이 좀 짧습니다. 네. 저희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는데 베일드 카멜레온 수명을, 암컷 개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란하고 오래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알을 너무 많이 나서. 그렇구나. 이 소모가 너무 큽니다. 얼핏 듣기로는 카멜레온은 정말 오래 기다려야 부화가 된다고, 알 속에서. 이 베일드 카멜레온은 거의 반년. 6개월? 네, 해칭 온도가 낮으면 8개월까지도 걸릴 수도 있어요. 카멜레온 종류 중에 파슨이라고 있거든요. 파슨 카멜레온. 카멜레온 중에 좀 굉장히 크게 자라는 종인데 그 친구도 2년이 걸립니다. 알 속에서요? 네. 사람보다 더 걸리네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셔도 새끼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 드디어 이제 알이 보입니다 지금. 알 상태가 좋은데요? 많이 낳느라고 암컷 흉통 수고했겠어요. 수고롭죠. 배가 홀쭉해집니다. 그러니까. 산란을 하면. 저때 이제 또 잘 챙겨줘야 돼요, 밥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비치면 무정란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보면 카멜레온이 산란을 해도 유정란이랑 무정란이랑 막 섞여서 산란도 돼요. 그리고 산란한 지 얼마 안 되면 핵이 보통 안 비치는 경우도 생겨요. 가끔 보면. 그래서 일단 세팅을 해야 됩니다. 유정일지 무정일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일단 세팅해보고, 이거는 크레스트 뺐고 해칭할 때랑 똑같아요. 네, 저희가- 약간 이 돌에다가. 네, 이 돌. 물기를 머물 수 있는 바닥재면 뭐든지 해칭은 가능해요. 왜냐면 이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걸로 이제 바닥재를 까는 거기 때문에, 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 돌이잖아요. 네. 갖고 이 뚜껑을 덮게 되면 습도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니까 네. 알이 마르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바닥재라고 하면 슈퍼해치가 아니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 에코스 코코피트 있죠. 네. 얘네는 지금 물기를 머금잖아요. 네. 여기 위에 올려도 해칭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바닥재는 그냥 선택하셔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걸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거의 제가 버리지 않는 양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돌이요? 네, 이 돌은. 그리고 뭐 이물질이 물론 더러우면 깨끗한 물로 씻어서 다시 한번 말려요. 말리고 다시 물을 적시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진한 갈색인데, 이게 수분감이 날아가 버리면 베이지 색깔로 변해요. 그래서 이 돌이 지금 수분을 적정하게 머금고 있냐, 건조해졌느냐를 색깔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슈퍼해치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보다 보면 가끔 많이 날아가는데 돌을 보면 베이지 색깔로 이제 변하거든요. 그게 이제 육안으로 쉽게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슈퍼해치를 씁니다. 네. 자, 나머지 알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알이 작죠? 이 새끼 손톱. 조그마네요. 살짝 큰. 네. 이렇게 작은 데서 6개월을 있다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화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해칭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엄청 많죠? 네. 알 크게 보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크기가 조금 제각각이네요. 근데 지금 수영농장도 카멜레온 알 낳는 거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알을 낳아서 해칭을 준비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카멜레온 지금 처음이어서. 다 무정인가요? 무정단 같기도 해요. 지금 알 상태 보면 엄청 좋은데. 핵이 안 보여서? 네, 며칠 있다가 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며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해서 두고 무정란인 경우에는 알에 곰팡이가 씁니다. 뭐 며칠 정도 있으면 곰팡이가 보통 나요? 일주일 정도 되면 그 기미가 보여요. 점점 누래지면서 알이 쪼그라들거나 곰팡이가 보입니다. 많이 나왔네요. 총 몇 개 정도 알이 되나요? 하나, 둘, 셋, 34개입니다 지금 알. 한 많이 번에 났죠? 3, 40개씩 나네요 진짜로. 근데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면 거의 유정란 같은데, 이 느낌은 좀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딱 봐도 무정란 같고, 얘네는 유정란 같거든요? 네. 느낌이? 색깔이 둘이 그죠? 다르네요. 알 네. 사이즈도 크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켜봐야 좀 지켜봐야 되고. 무정란 같은 느낌인 거고 유정란 같고. 음. 촬영 일기 전으로 10월 5일 6개월 뒤. 6개월 6개월 뒤.
내년 4월? 내년 4월이죠. 네. 내년 4월 5일 정도에 베일드 카멜론이 태어날 수도 있다. 알통 하나를 다 차지했네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6개월 뒤에.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비춰봤을 때 핵이 생성돼서 진행이 되면 빨갛게 좀 비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안에가 투명하게 텅 비치고 알이 썩을 겁니다. 34개 알을 낳지만 한 10개 정도가 유정란 같고 지켜봐야죠. 네. 네. 어쨌든 알을 낳은 거는 축하드립니다. 무정란이든 유정란이든.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이벤트요? 이거 되게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데 10개의 알이 유정란 같았잖아요. 네. 댓글을 선착순을 빨리 다신 분 5분 한정해서 내년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정란이어야 가능한 거잖아. 유정란이고 그때까지 잘 태어나야 되는데 그니까 그게 네. 5분을 선착순입니다. 희망하시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분양 받으실 때 사육장이 꼭 준비가 되셔야 돼요. 사육장이 준비된 분 한해서만 5분에게 제가 그게 너무 분양을 어려운 하도록.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키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음. 그러면 사육장이 준비되고 나서 아이가 들어가야지 얘가 무럭무럭 잘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착순을 하고 이제 6개월 뒤 발표인데 일단 모르잖아요. 댓글 써놓고 이제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연락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드 카멜론이 태어난다면 근데 까먹진 않을 거예요. 얘네가 해칭이 되면 다시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쵸, 네. 그쵸. 그 해칭 영상 찍고 업로드 하는데 그럼 그때 다시 또 연락을 주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6개월 뒤에 다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10마리가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선착순 8명, 네, 그쵸. 5명 네, 이렇게. 맞습니다. 수컷과 암컷. 자, 오늘은 수염농장과 함께 카멜레온을 어떻게 키우고 뭐이 친구 산란하는 모습도 같이 봤잖아요. 알 세팅하는 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 부탁드리고요. 수염농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